2008년 플로리다 올랜도. 한 젊은 엄마와 그녀의 2살 된 아이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행방불명된 아이,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타투를 하고 파티를 즐기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바로 케이시 앤서니 사건. 21세기 미국을 뒤흔든 세기의 미스터리입니다. 2살 배기 아이 케일리 마리 앤서니의 실종, 그녀의 어머니 케이시 앤서니의 수상한 행동, 차 트렁크에서 나는 시체 냄새, 할머니의 실종 신고, 그리고 충격적인 법정 공방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8년 6월 16일 플로리다 올랜도의 평범한 가정에서 한 어린아이가 사라졌습니다. 2살 배기 케일리 마리 앤서니. 그러나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케일리는 할머니 신디와 할아버지 조지 앤서니의 집에서 엄마 케이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싱글맘 케이시는 19살의 나이에 케일리를 낳았고, 겉으로 보기에 케이시는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젊은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08년 6월 중순, 일상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6월 16일, 케이시는 자신의 딸 케일리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케일리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할머니 신디와 할아버지 조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케이시가 종종 며칠씩 집을 비우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신디는 계속해서 케이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케이시는 케일리가 잘 있다고만 했죠. 하지만 왜 집에 오지 않는지, 케일리를 보여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손녀 케일리가 보이지 않자 신디는 아이가 실종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7월 16일 신디 앤서니는 손녀가 실종됐다고 신고했고, 딸 케이시가 31일 동안이나 아이를 데려간 이후 아이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신디가 케이시의 차에서 시체 냄새가 난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911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손녀가 실종됐어요. 제 딸이 손녀를 데려간 이후로 31일 동안이나 보이지 않고 있어요. 31일이요? 왜 지금에서야 신고하시는 거죠? 제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애의 차에서 시체 냄새가 나요. 이 충격적인 신고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케이시의 거짓말은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실종된 한 달 동안 케이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파티를 즐겼고 친구들과 어울렸으며 새로운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뜻의 벨라 비타라는 문신까지 새겼죠. 이런 케이시의 행동은 딸을 잃은 어머니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케이시의 어머니 신디는 이 사건 후에 평소 케이시가 항상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 대해서도 친구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지만, 신디는 케이시가 자신의 딸 케일리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수사를 맡은 유리 멜리치 형사는 처음 케이시를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이야기에 뭔가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시는 딸 케일리가 제나이다 페르난데스 곤잘레스라는 부모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6월 9일 제나이다에게 케일리를 맡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플로리다 전역에서 제나이다 페르난데스 곤잘레스라는 이름의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K씨의 묘사와 일치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K씨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이벤트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K씨와 함께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하겠다고 했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멈춰 섰고 결국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거짓말들은 K씨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고 수사관들은 수상한 그녀를 주요 용의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K씨의 거짓말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수사의 초점은 그녀에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증거가 발견됩니다. K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모두를 경악해 했습니다. K씨의 차 트렁크에서 시체 부패 냄새가 났습니다. 또한 케일리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도 발견되었죠. 그리고 차 안에서 클로로포름 흔적도 검출되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차량을 조사한 결과 트렁크 안에서 인체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특징적인 화학물질들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카데베린과 푸트레신이라는 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시체가 부패할 때 나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차 안에서 발견된 케일리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에서는 사후 분해의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케일리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K씨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검색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클로로포름, 목 부러뜨리기, 질식사의 방법 등 수상한 검색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K씨가 딸 케일리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었죠. 그리고 5개월 후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앤서니 가족의 집으로부터 0.4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숲에서 한 유해가 발견됩니다. 작은 해골, 그리고 몇 가지 뼈. 법의학 검사 결과 그것은 케일리의 시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신은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었고 입을 덮은 덕트 테이프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체의 검시를 맡은 검시관 젠 가라발리아 박사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아이의 시신이 이렇게 유기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살인 사건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으로 케이시 앤서니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마침내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은 미국 전역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방청석을 차지하기 위해 줄을 섰고 주요 방송사들은 재판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미국 사회의 많은 측면을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검찰 측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검사 제프 애슈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케이시 앤서니는 자유로운 삶을 위해 자신의 딸을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클로로포름으로 케일리를 마취시킨 뒤 덕트 테이프로 질식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숲에 버렸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입니다. 검찰은 케이시의 거짓말, 수상한 행동, 그리고 차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제시하며 그녀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체 냄새와 케일리의 머리카락, 그리고 컴퓨터 검색 기록을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케이시 변호인 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사 호세 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케일리의 죽음은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녀는 집 수영장에서 익사했고 케이시의 아버지 조지가 이를 발견했습니다. 조지는 케이시가 아동방치로 기소될 것을 두려워해
사고를 은폐하기로 결심했고 K씨는 이에 동참했습니다. K씨 변호인 측은 더 나아가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K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조지에게 성적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해 그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K씨의 행동은 이러한 깊은 심리적 상처의 결과입니다. 이 주장에 조지 앤서니는 격렬히 반발했고 법정은 순식간에 격앙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조지는 증인석에서 이 주장을 부인했고 K씨는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조지 앤서니는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제 딸을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는 변호인 측의 전략일 뿐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배심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가족의 비극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듯 했습니다. 6주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2011년 7월 5일 배심원단의 평결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 K씨 앤서니에 대해 1급 살인, 아동학대, 시신유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판결은 전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은 K씨가 유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K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는 허위 진술에 관한 것 단 4건이었으며 살인, 아동학대, 시신유기 등 주요 혐의는 모두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직후 미국 전역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배심원들은 무죄 판결을 내렸을까요? 한 익명의 배심원은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K씨가 완전히 결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대부분 정황 증거에 불과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했고 그 결과가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정의는 실현되었는가? 언론의 과도한 관심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지는 않았는가? K씨 앤서니 사건은 우리 사법제도의 장단점을 모두 보여줍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졌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정의와 법의 판단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기도 했죠. K씨 앤서니는 2011년 7월 17일 출소했지만 대중의 분노를 피해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여전히 딸의 죽음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K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케일리를 해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진실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와 실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많은 주에서 케일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케일리법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실종이나 사망을 신속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케일리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K씨 앤서니 사건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K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케일리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K씨는 정말 무죄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차 트렁크에서 났던 시체 냄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컴퓨터에서 발견된 수상한 검색 기록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의 중심에는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케일리 마리 앤서니. 그녀는 영원히 2살의 어린아이 모습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케이시 앤서니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사법제도의 한계, 미디어의 영향력,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 복잡한 퍼즐과도 같습니다. 진실과 정의란 무엇인가? 법정의 판단과 대중의 판단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이 미스터리에서 어떤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미스터리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